2022년 10월 16일 오후 12시 56분 미국 911 긴급센터에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어떤 말도 없이 오직 억눌린 여성의 신음소리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911, what are you reporting? Hello? What's going on there? Okay, I'm gonna get help started to you. Hold on for me for just a second. Do you know the address that you're at? If I said it? 마치 입이 막힌 채 살려달라고 외치려는 듯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11 요원은 즉시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여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긴급히 발신 위치를 추적했는데 그곳은 한국계 미국인 부부 최경환과 안영숙의 집이었습니다.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주한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요원과 통화 중이던 여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겨진 건 격렬했던 폭력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상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날 걸려온 이 전화 한 통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부부 최경환과 안영숙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국에서 시작했던 찬란한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져 내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외곽에 위치한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레이시였습니다. 이곳은 낮은 산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고 바다와도 가까운 평야지대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던 53세 최경환과 그의 아내 42세 안영숙은 20살 딸과 11살 아들을 둔 평범한 한인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이민자로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아내 안영숙은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 음악 학교에서 간간히 피아노 레슨도 했습니다. 남편 최경환은 미 육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군 생활은 그에게 명예와 경험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군 복무 중 겪은 PTSD로 인해 그는 정신적 트라우마라는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그는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영향은 그의 성격과 일상 그리고 가족에게도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였던 부부의 결혼 생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 문제와 감정적 갈등으로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 최경환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부부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2022년 여름 아내 안영숙은 남편 최경환의 반복되는 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후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집에는 안영숙과 두 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은 여전히 아이들을 보기 위해 혹은 빨래 같은 사소한 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것이 잠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끔찍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정오 무렵 아내 안영숙과 두 아이는 교회 예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이미 남편 최경환의 소형 트럭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최경환은 일요일마다 빨래를 하러 집에 들렀기에 그의 방문은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 두 사람 사이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조차 벅찰 만큼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날 안영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이혼 소송을 확실히 매듭짓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단판을 지을 작정으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영숙은 두 자녀에게 잠깐 아빠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고 두 아이는 근처 슈퍼마켓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는 안영숙과 남편 최경환 단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혼 과정에서 주요 갈등은 재산 분할과 남편 최경환의 군연금 분배 문제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지만 군연금만큼은 최경환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처음엔 비교적 차분했던 대화는 군연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급속도로 언성이 높아졌고 곧바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안영숙은 과거 남편의 폭력을 신고해 여러 차례 보호명령을 받아낸 적이 있었기에 이번 소송에서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안영숙은 그 자신감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재산의 절반 그리고 군 연금의 절반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최경환은 순식간에 격분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안영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수년간 싸우고 부딪혀온 남편이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언에 질린 안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옷을 갈아입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머리를 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녀는 남편 최경환이 조용히 그녀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영숙이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방 안으로 들어온 최경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안영숙은 남편의 공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도 전에 최경환은 테이프를 가져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뒤 손과 발까지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처럼 일사천리로 범행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아내 안영숙을 완전히 제압한 최경환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안영숙은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이번 폭력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살해 시도일 수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때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안영숙이 떠올린 건 손목에 찬 애플워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기적처럼 애플워치를 조작해 자신의 친구와 딸에게 긴급 구조 메시지를 보냈고 911에도 구조 요청을 발신했습니다. 영상 첫 장면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말없이 신음소리만 냈던 여성이 바로 다름 아닌 최경환의 아내 안영숙이었습니다. 911은 안영숙의 신호를 즉시 감지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그녀의 집 주소를 전달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안영숙의 집으로 출동했는데 동시에 그 남자 최경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최경환은 곧장 2층 침실로 올라가 결박된 아내 안영숙을 질질 끌어내려 1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내의 손목에 있는 애플워치가 911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깜짝 놀란 최경환은 그 자리에서 시계를 강제로 뜯어낸 뒤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 그는 결박된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그녀가 또다시 기절하자 수면유도제로 보이는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한 약물을 삼키게 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오후 1시경 최경환은 의식을 잃은 아내를 자신의 트럭 뒤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디론가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순찰차 한 대가 안영숙의 집 근처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차는 급히 안영숙의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한 대의 트럭이 주택가의 좁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긴급 신고에 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속도를 위반한 트럭을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방금 지나간 트럭이 숲 쪽으로 사라졌다는 사실도 그 안에 누가 타 있었는지도 그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최경환은 경찰차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도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단 1분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어쩌면 이 끔찍한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경찰은 드디어 안영숙의 집에 도착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은 문 앞에 서서 집 주인인 안영숙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란 이웃집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집 안에서 깨진 애플워치를 발견했고 이 시계가 방금 전까지도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장치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복도, 침실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앞문과 차고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두 아이가 귀가했는데 그들은 안영숙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슈퍼마켓에 다녀오던 길에 집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얼굴엔 당황과 불안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곧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겠다면서 저희한테 슈퍼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0분쯤 전 갑자기 엄마한테서 긴급 구조 요청 메시지가 왔어요. 딸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중에 아버지의 트럭이 급하게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안영숙의 기록을 다시 조회했고 그 결과 안영숙이 과거에 남편 최경환을 여러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때 남편에게 내려졌던 접근 금지 명령은 불행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확보한 CCTV 영상 속에서 최경환이 아내 안영숙을 강제로 트럭에 태우고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최경환을 유력한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워싱턴 전역에 최경환에 대한 긴급 수배령을 발령합니다. 같은 시간 최경환의 트럭은 어두운 숲속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그 트럭은 어느덧 출발 지점에서 11km 이상 떨어진 외딴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산속의 외딴 지역, 짙은 낙엽과 나무 그림자가 얽힌 적막하고 으스스한 공간. 둘은 법적으론 여전히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랑도 연민도 인간적인 감정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죽이려는 자와 죽어가는 자. 최경환은 주변을 둘러보다 자신의 눈에 가장 적당해 보이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곳을 아내의 묘지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집을 떠나온 이후부터 수시로 의식을 잃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던 안영숙은 트럭이 멈추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최경환의 손에 끌려 트럭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어서 최경환은 준비해둔 흉기를 꺼내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20년을 함께했던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격으로 안영숙은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번에는 정말로 죽은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확신한 최경환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사람 하나를 정확히 묻기에 충분한 깊이와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드디어 구덩이가 완성되자 최경환은 안영숙의 몸을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들어 구덩이 속으로 흙을 퍼 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경환은 아내가 이미 공격도 받았고 약물까지 삼켰기 때문에 이대로 매장하면 몇 분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탈출을 막기 위해 그는 무거운 통나무까지 구덩이 위에 덮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최경환의 계획대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안영숙은 살아있었고 심지어 그녀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의해 땅속에 매장되던 순간 기적적으로 안영숙의 정신이 깨어났고 이렇게 그녀는 남편 몰래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녀는 살기 위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은 여전히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뺨과 가슴 위로 흙이 한 삽, 또 한 삽 떨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입을 막은 테이프 위로도 흙이 쌓여갔는데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콧구멍마저 막혀버리는 순간 질식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며 콧구멍 위로 떨어지는 흙을 간신히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안영숙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움직여 에어 포켓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몇 시간 동안 땅속에서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경환은 안영숙의 미세한 몸짓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삽질 소리가 멈췄고 그녀는 등과 가슴으로 무거워지는 흙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더 무거운 물체가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최경환이 아내의 탈출을 막기 위해 올려놓은 나무 통나무였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는 트럭으로 돌아갔고 곧 시동을 거는 소리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땅속에 묻힌 안영숙은 그 소리로 인해 그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움직이면 들킬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손목을 비틀며 테이프를 풀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격으로 인한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손목, 입, 발의 테이프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결박에서 벗어난 그녀는 천천히 위로 몸을 밀어 올렸고 마침내 흙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트럭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트럭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유리창은 김으로 뿌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불빛이 있는 건 오직 남편의 트럭뿐이었는데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안영숙은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통나무를 밀어냈고 두 팔로 땅을 긁으며 땅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트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데로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숲속을 뚫고 30분 넘게 약 1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불이 켜진 주택이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새벽 12시 50분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안영숙은 숲을 뚫고 달려나와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스테드먼 로드 근처의 한 가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외쳤고 잠시 후 문을 열어준 집주인은 그녀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남편에게 생매장당했으며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안영숙의 모습은 정말로 땅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고 안영숙은 혹시나 남편이 쫓아올까 두려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영숙은 그들이 남편이 아닌 진짜 경찰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안영숙은 숨을 고르며 또렷한 목소리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고 아직 저 숲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안영숙의 몰골을 보고 단숨에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안영숙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동시에 그녀의 남편 최경환의 트럭을 수배했습니다. 안영숙은 집에서 남편에게 납치된 뒤 도시 외곽의 숲속으로 끌려가 산채로 생매장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땅속에서 기어나와 숲을 뚫고 달렸고 12시간에 걸친 죽음의 탈출 끝에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인 2022년 10월 17일 오전 7시 38분 최경환의 트럭이 안영숙이 구조된 스테드먼 로드 근처 숲속 18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수배 차량을 발견한 지 단 24분 만인 오전 8시 2분 최경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경환은 아내를 매장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그는 전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정상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최경환을 1급 살인미수, 1급 납치 및 불법 감금, 그리고 1급 폭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그가 안영숙을 생매장했던 실제 장소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165cm, 폭 76cm, 깊이 48cm,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구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안영숙이 손으로 흙을 긁어낸 자국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드디어 최경환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결국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영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납치하고 생매장하려 했던 그날의 공포를 생생히 묘사하며 오랜 시간 남편에게 당한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구덩이에 나를 던진 He digged the ground and he threw me in the hole. 저에게 또 쏟아부은 Several times he poured dirt on me. 가슴을 칼로 여러 번 He stabbed me several times with his knife on my chest. And then he buried me alive. 아이들을 생각 I told him to think about our children. And he said, I don't need anything. Today, I'm going to kill you. She's asked that I address the court on her behalf. These are her words. Please, no bail. I am really afraid for my life.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I fear him so much and he will kill me again if he is out. 이 증언은 배심원과 방청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에 맞서 최경환 측 변호인은 최 씨의 범행이 20년간 군 정보장교로 복무 중 겪은 PTSD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혼과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붕괴를 유발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최경환이 과거에 어떤 범죄 전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임을 부각시켜 이번 사건이 삶의 한계에 몰린 개인적 고통 속에서 벌어진 비극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I love you guys all my heart. And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two are my most precious gift from the heaven. I'm so sorry. I wish I could go back and never enter that house that day and walk away. 재판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와 법적 공방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2023년 4월 24일 판사는 최경환의 군 복무 및 정신건강이라는 감경 사유와 범죄의 심각성을 비교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최경환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했지만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 범죄의 고의성, 가해진 고통,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감경 사유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영숙의 용기 있는 증언과 검찰이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들은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결국 최경환에게 징역 13년 9개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경환에게 출소 이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피해자인 안영숙은 물론 두 자녀에게도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촉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건의 법적 결말을 넘어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한인 사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안영숙의 생존과 증언은 많은 한인 여성들에게 깊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가정 내 갈등과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를 돕기 위한 지역 지원 단체들의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안영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인식 개선과 지지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그녀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다른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